전 세계는 지금 AI 파티로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증시만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요. 우리가 잡아야 할 반격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지난주는 뭐랄까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한쪽 미국에서는 AI라는 엔진을 달고 사상 최고치를 향해 신나게 달리는 파티가 열렸는데 다른 한쪽 우리 한국 증시는 짙은 안개에 갇힌 것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대체 왜 생긴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4가지 단서를 차례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왜 우리만 소외됐는지 그 상황부터 보고요. 거시경제, 즉 매크로 변수들을 한번 싹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출 데이터 속에서 반짝이는 기회를 찾고 이걸 바탕으로 연말 투자 전략까지 완벽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다른 나라들은 축배를 들 때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그 범인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요, 진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AI 관련해서는 아직 좀 찝찝한 우려가 남아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거기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포의 파도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러니 우리 증시가 버텨낼 재간이 있었겠어요?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라?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이를 먹는 전략이에요. 시장이 벌벌 떨었던 건 뭐냐? 바로 이 돈들이 갑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하면서 한꺼번에 일본으로 싹 빠져나가는 그런 대탈출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혼란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갔다면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 가치가 오르겠죠? 그럼 엔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죠? 보시다시피 오히려 환율이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돈 안 돌아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된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어내고 나니까 이제 저 멀리서 불어오는 거대한 순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AI 파티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외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오픈 AI의 수익성이 52%에서 70%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AI라는 이 강력한 엔진이 시장 전체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봤으니 우리 안방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단서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한국 수출 잠정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마치 시장의 건강검진 결과지처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딱 열어보면요. 와, 한국 경제의 심장이 아직도 얼마나 힘차게 뛰고 있는지 바로 느껴져요. 반도체의 핵심인 D램 수출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MLCC나 PCB 같은 핵심 부품들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국의 기술 엔진은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술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K컬처와 바이오 쪽에서도 정말 엄청난 신호들이 잡히고 있어요. 음반 수출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불닭볶음면 데이터가 공장 증설 효과 덕분인지 다시 반등했고요. 특히 주목할 건 이겁니다. 보툴리눔 톡신 수출이 이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또 하나의 스타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수출이 눈에 띄게 껑충 뛰어오르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회복 신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 전체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힘 빠진 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걸 보세요. 선박 엔진의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전체라는 숲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개별 나무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리스트는 계속돼요. 건강기능식품, 우리에게 익숙한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까지 줄줄이 사상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진한 지수와 그 속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개별 산업들의 진짜 현실. 지금 우리에겐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걸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앞둔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 모든 단서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단서들을 한번 저울 위에 올려보죠. 한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된 강력한 수출 실적 같은 명백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12월 26일 배당락일처럼 기관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 즉 함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아주 명확해져야 합니다. 첫째, 배당락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이 큰 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둘째, 그냥 감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실적이 증명된 수출 주도 섹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숲이 좀 부진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튼튼한 나무까지 외면하면 안 되겠죠. 시장 전체의 약세와 개별 기업의 강점을 반드시 구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출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반짝이는 단서들, 어쩌면 이게 바로 내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끌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다음 시장의 스타는 과연 누가 될지, 그 해답의 실마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